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얼마 전 태풍 바비가 무사히 지나갔지만 또 다른 태풍인 마이삭이 며칠 뒤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예상 경로를 보니 세로로 관통을 한다고 하는데 차가 뒤집힐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동반을 한다고 하네요. 아무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2020년 들어서 코로나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힘든 나날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이 처참한 상황이지만 암호화폐 시장 상황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지 수단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와 오늘 비트코인 시장의 경우 상승을 이어가며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5분간 1.01% 상승하며 현재 11,631달러를 도달했다 언급이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의 경우 기사에서는 11,631달러라고 하지만 현재 조금 더 상승한 11,7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괜찮은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승해서 12,000달러 돌파 시 12,300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12,000달러까지 상승 9월 중순까지는 돌파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신흥국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물결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보급된 국가가 베네수엘라일 텐데요.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에서 전 세계 탑3 주요 암호화폐 국가를 뽑았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는 베네수엘라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응용 국가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 서비스 제공업체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채널 리시스에 따르게 되면은 베네수엘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 3대 암호화폐 응용 국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P2P 마켓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을 하며 가장 필요한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언급을 했네요. 현재 중앙정부의 신뢰도가 바닥난 국가에서 특히 암호화폐 사용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포함 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등 국가에서는 화폐의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사용이 되었죠. 그것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투자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원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예적금 및 대출 상품, 더 나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암호화폐가 금융산업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그저 암호화폐 시장을 투기와 도박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10명 중 9명입니다. 그만큼 인식의 제고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10년 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가격을 보고 웃는 사람들은 누굴지 안 봐도 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자 농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디파이에 관한 이야기이죠. 중앙 컨트롤을 벗어난 P2P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디파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상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OKEX에서 한 번에 8개의 디파이 토큰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디파이라는 분야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OKEX는 한 번에 8개의 디파이 토큰을 추가했다 제목을 장식하고 있죠. OKEX 거래소에서 디파이 토큰 8개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디파이 분야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총 27개의 디파이 토큰을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식은 비단 OKEX 거래소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거래소에서 디파이의 잠재력을 깨닫고 일찍이 상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늦게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그중 각광을 받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YFI라는 토큰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토큰의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FI 토큰 비트코인 가격을 능가했다. 현재 34,016달러라고 하는데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Y-ON이 지원하는 거버넌스 토큰 YFI가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를 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큰의 가격은 현재 32,016달러라고 하는데요. 코인 마켓캡 기준 24시간 동안 84%가 상승해 놀라움을 주고 있죠. YFI는 바리코인이에요. 거버넌스 토큰인데 보유자들이 Y-ON 네트워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안에 투표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YFI 또는 이자 농사로 알려진 것의 중심인 투기 자산으로 보유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은 이를 사용하기 위한 보상으로 거버넌스 토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YFI 토큰의 제작자 같은 경우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YFI 토큰은 완전히 무가치한 제로에 가까운 공급 토큰이라고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액을 넘은 것이죠. 제작자는 Y-ON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사지 마세요. 그냥 버세요. 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Y-ON은 사용자가 다른 디파이 대여 프로토콜 간의 수익률을 비교하고 다른 사용자와 함께 자신의 암호화폐를 보관함에 넣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디파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이렇게나 커질 것이라는 것 놀라운데 그 중심에는 스테이킹 기능이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반 은행의 예적금이 얼마나 낮은 이유를 주는지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 비트맥스의 CEO 아서 헤이즈의 경우도 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의 해답은 디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 중에서도 현재 YFI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넘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YFI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창업자의 경우는 컴파운드에 YFI를 추가하자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피캐피털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컴파운드에 YFI를 추가하자 언급을 했습니다. 파라캐피털의 창업자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컴파운드에 YFI를 담보자산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안드레 크로네 CEO가 시기상조라고 언급을 했지만 1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성급하게 이를 추진하고 싶지는 않다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전체가 주목하는 디파이 시장인 만큼 얼마나 더 큰 성장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총 2가지 소식이 나왔는데요. 리플의 사업 확장 관련 소식과 더불어 얼마 전 XRP와 이더리움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의 프로젝트가 있다 소개해드렸는데 이에 관한 소식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에서는 리플, 미국 멕시코 성공 사례 기반 글로벌 사업 속도라는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죠. 리플이 미국에서 멕시코 간 성공적인 해외 송금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 제품 담당 총괄 크레이그 드위트의 경우는 최근 인터뷰에서 ODL 솔루션은 멕시코 페소와 달러의 빠르고 저렴한 환전을 가능하게 만든다며 리플의 파트너사인 멕시코의 비소의 송금 처리 비중은 ODL 전체의 2.5%의 비중으로 빠르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파트너사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멕시코 내 ODL 솔루션과 XRP의 사용 사례도 급증을 했다며 멕시코 국제 송금 시장의 15%까지 점유할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리플사의 경우는 거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경우도 8월 최신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시스템을 언급하며 리플사를 언급해 화제가 되었었죠. 참 리플사가 하는 일이 10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XRP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 것인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단 두 번째 리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는 플레어 네트워크, XRP, 이더리움을 있는 교량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와이스 레이팅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플레어 네트워크의 경우 이더리움과 리플 생태계를 잇는 교량 역할을 목표로 출범한 프로젝트라며 어떤 프로젝트라도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결되는 것을 원한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어떤 프로젝트라도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결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뜻이
그렇다면 리플보다 이더리움이 더 좋은 것이냐, 뭐 이더리움이 더 좋다는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 일단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지난달입니다. 지난 7월 20일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향후 디파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죠. 슈왈츠의 경우는 이제 5년 후 리플 네트워크가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리플넷이 원스톱 샵이 이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샵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종류의 결제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리플넷이 되기를 바란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리플사는 디파이 산업에 진출하기를 원하며 XRP를 국제 송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디파이 금융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수죠. 과연 앞으로의 디파이 산업과 리플사의 산업 간에 어떠한 교집합이 생길지, 그리고 XRP의 가격은 왜 이리도 지지부진한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74포인트 대비 5포인트 오른 7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며 탐욕 단계에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8월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죠. 내일이면은 9월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9월의 시작은 80포인트를 넘은 지수로 시작을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 비트코인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1.71% 상승하며 1380만원대, 이더리움이 6.71% 상승하며 50만 6천원대, XRP가 3.16% 상승하며 335원대를 보여주고 있죠.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시가총액 7위의 라이트코인인데요. 10.58%라는 높은 상승률,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며 74,93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한 오늘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정말 상승장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치인 57.9%를 기록하고 있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